안녕하세요. 지혜로운 그대여에서 새롭게 개편된 책과 연애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나이, 또한 세월이 흐르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그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버린 것, 아직 닥치지 않은 것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 출간 10주년 40만 부 돌파 기념 특별 에디션 나이 들매 관한 현대의 고전. 여근이와의 특별 대화로 담아낸 10년 후 다시 쓰는 에필로그 수록. 우리 삶을 관통하는 화두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며 2013년 출간 당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10년 넘게 40만 부가 판매되며 나이 들매 관한 현대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책이 있다. 그 책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이다. 특히 이 책은 부모님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유쾌하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책 사는 게 돈 아깝다던 엄마가 직접 서점에 가서 구입한 책이다. 등과 같은 독자평이 줄을 이은 이 책은 여전히 인생의 방황기에 답을 얻고 싶은 사람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에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갤리온에서 출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보이는 특별 에디션은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10년 만에 새롭게 쓴 저자 서문과 여근이와의 대담을 수록했다. 이제 아흔을 앞둔 저자가 바라본 세상은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떻게 같은지, 여전히 그의 인생은 재미있는지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나눈 대화를 통해 다시금 인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제 책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진짜 인생의 재미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달려 있다. 누구나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 인생이란 하고 싶은 일과 즐거운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이 들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지 못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으며 타인과의 관계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뿐이다. 러셀은 말했다.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상황 속에 놓인다. 그러나 비록 환경은 선택할 수 없더라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을 이룬다. 그러므로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든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인생은 훨씬 풍요로울 수 있다. 선생님, 저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나이 드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인생 후배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평생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도학자에게 사람들은 묻는다. 나이 들면 뭐가 좋은가요? 그의 대답은 싱겁다. 나이 들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생의 궤적입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기보다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지요. 요즘은 노후 얘기만 나오면 모두가 돈 얘기를 먼저 한다. 길어진 수명 탓에 돈이 없는 노후는 곧 고통이자 절망이라는 분위기다. 그래서 연금에 보험에 2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한다.
게다가 나이 들면 찾아드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50, 60만 넘어도 여기저기가 안 아픈 데가 없다.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어. 라며 푸념한다. 또 늙으면 찾아오는 이도 없이 외롭게 매일매일 지루하게 보낼까봐 걱정한다. 그러면서도 옛날에 내가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들어놓고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저것 가르치려 든다. 지하철 좌석 문제나 가족들의 태도 문제 등 사소한 것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 반대로 어떤 노인들은 나이 들어도 젊은이와 다름없다며 노익장을 과시하는데 이것도 나이 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 바탕은 같다. 사람들은 누구나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이 되길 바란다. 인생의 경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적된 지혜가 일상에서 배어나오며 자기중심을 잃지 않지만 부드러운 중재자로서의 모습도 갖춘 노인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성숙한 노인은 드물다. 모두 나이 들어 나빠지는 것에 집중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애달파하는데 기력을 쏟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나를 믿어줄 것이다. 나이 들면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이 있다. 신체에 찾아드는 노화, 경제적인 위축, 사회적 활동력의 감퇴는 나빠지는 것들이다. 반대로 좋아지는 것들도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이 아주 많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없는 나이가 어디 있으랴. 물론 20살의 즐거움과 40, 50살이 되었을 때 느끼는 삶의 즐거움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달라서 더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 그걸 모르고 현재 나의 상태를 다른 시기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후회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나의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능력이다. 나이를 먹으면 늙고 병들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이 듦의 전부이지만 나이 들어 더 좋아지는 것들을 발견하려 한다면 남은 인생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근우 명예교수도 나이 들어 발견한 재미 덕분에 매일매일 잘 채워나가며 살고 있다. 거의 날마다 연구소에 나가 인터넷으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심리 상담을 한다.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운 이에게 먼저 연락을 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글을 쓰고 아내와 차를 마신다. 젊을 땐 늘 앞만 보며 살아가느라 몰랐던 여유로운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한다. 그는 인생 후배들에게 말한다.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간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살았고, 일했고, 즐겼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더 급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다. 또 누구나 이근우처럼 살아야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노년기는 발견의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그가 무엇을 발견하라는 말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혼자 힘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아닐 테니까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이 듦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노년의 모습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젊은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평생 시험, 취업, 결혼 준비 등 많은 준비를 하지만 정작 나이 듦의 준비는 소홀하다. 나이 드는 것도 반드시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상 닥치면 당황하고 실수하기 마련인데 나이 든 후에 시작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여기서 작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는 김근우, 1935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자 가족 아카데미아 공동대표 한국정신치료학회 창립 멤버입니다. 잠시 김근우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950년대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던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 4.19와 5.16 반대 시위에 참가해 감옥 생활을 한 덕분에 한동안 취직이 어려워 생활이 힘들었던 적도 많았다. 취직 후에도 빚을 갚고 자식 넷을 키우느라 젊은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쉽게 절망하는 법이 없었다. 몇 차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76세의 나이에 고려사이버대학 문화학과를 최고령으로 수석 졸업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은퇴 후에 다시 학생이 되어 배움의 길에 들어선 그는 그저 웃으며 일은 넘어 한 공부가 가장 재미있었다라고 말할 뿐이다. 30년 넘게 네팔 의료 봉사를 하고 40여 년 넘게 광명보육원의 아이들을 돌본 이유도 별게 없다. 봉사를 하니까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는 게 이유의 전부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몸 상태를 알고 나면 깜짝 놀란다. 그는 지금 1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등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청소년 성상담, 부모 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폐쇄적인 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고 정신질환치료법으로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했으며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설립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공헌을 한 바가 크지만 그는 그것 또한 필요한 일이고 하고 싶어 했을 뿐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또한 그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절대 자식 인생에 간섭하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더랬다. 현재 그는 결혼한 자녀 부부와 4명의 손자 손녀까지 모두 3대 13명이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 화목함의 비결은 딱 하나다.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닌 식구 전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거절하는 법부터 가르칠 정도로 상호 불간섭주의와 독립성 보장을 지켜오고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가족 간의 허물없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며 즐거워한다. 고령의 나이에도 그는 하루하루 사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공부를 하고 청탁 원고를 쓰고 제자들에게 안부 메일을 보낸다.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운 이들에게 연락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앞만 보며 달렸던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여유로운 즐거움이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든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것이므로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좀 두렵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잃지 말라고.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훨씬 풍요로울 수 있다고. 10년 후. 이제 출간으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사이 왼쪽 눈이 보이지 않던 저자는 이제 오른쪽 눈마저 희미해졌고 7가지 병을 안고 살아가던 몸은 몇 가지 병이 더해져 더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담센터로 출근을 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50여 년을 이어온 봉사를 지속하고 요양보호사 선생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 전쟁을 겪고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고자 고군분투하고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었던 그의 삶이 항상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늘 유쾌하기만 하다. 저자가 자신의 삶을 들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쾌하다. 자신의 인생이 특별한 것은 아니며 누구든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인생은 온통 재미있는 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늘 말씀을 하신다.